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체와 첨가 두 번째 시간으로 국외음화, 유음화, 경음화, 그리고 첨가, 그리고 첨가에서도 니은 첨가와 반모음 첨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운 변동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음운 변동이란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음운 변동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음운의 개수의 변화에 따라 교체, 첨가, 축약, 탈락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체는 음운의 개수의 변화가 없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변동을 말한다고 했고요. 자, 그러한 교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국외음화, 유음화, 경음화가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받침에서는 쌍기역, 키읔,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 그 다음에 피읍은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쌍기역과 키읔은 기역으로,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은 디귿으로, 피읍은 비읍으로 바뀌는 변동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환경은 앞서 말했던 발음들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혹은 뒤에 자음이 오거나 혹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만약에 이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이 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비음화라고 하는 것은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이 받침으로 왔을 때 뒤에 비음, 미음이나 니은이 오게 되면 뒤에 비음과 같은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발음되는 변동을 비음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비읍 디귿 기역이 앞에 받침으로 오고 뒤에 비음, 미음, 니은이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에 들어가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체에 해당하는 나머지 변동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국외음화, 유음화, 경음화가 무엇이고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는 무엇이고, 그리고 첨가에 해당하는 니은 첨가와 그 다음 반모음 첨가가 무엇이고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외음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외음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자음 디귿이나 티읕이 오고 뒤에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디귿은 지읒으로, 티읕은 치읒으로 발음되는 변동을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방언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국외음화도 있지만 우리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국외음화는 모두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변동 전과 변동 후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디귿, 티읕은 어느 위치에서 발음이 되죠? 그렇죠. 치조음이죠. 윗잇몸과 혀끝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뒤에 모음 이나 반모음 이가 오게 되면 입천장에서 발음되는, 즉 국외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동은 이나 반모음 이가 입천장에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이 모음과 발음 위치가 같거나 비슷한 곳에서 발음하는 것이 훨씬 발음이 쉽습니다. 그래서 발음의 편리를 위해서 뒤에 이나 반모음 이와
위치가 비슷한 국외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뭐라 그랬죠? 형식 형태소. 반드시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만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형식 형태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조사, 어미, 접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조사나 접사가 왔을 때 주로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자, 자음 체기표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자면요. 원래 치조음, 디귿이나 티읕 두 개는 윗잇몸과 혀 끝에서 발음이 되는데 뒤에 이나 반모음 이가 오게 되면 좀 더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나 반모음 이와 비슷한 지읒과 치읒으로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국외음화는 조음 위치가 뒤에 있는 모음과 같아지는 변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비읍이 원래 파열음이었는데 비음으로 발음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음 방법, 발음 방법이 바뀌어지는 변동이라고 한다면 국외음화는 이렇게 발음 위치 혹은 조음 위치가 바뀌는 변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 자, 이 굿이라는 이 음절은 받침이 디귿으로 끝났죠? 자, 그런데 뒤에 뭐가 왔나요? 이라고 하는 접사가 왔습니다. 자, 원래 굿다의 품사는 형용사인데 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게 되면 굿이라고 하는 부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어주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디귿은 뒤에 있는 이와 조음 위치가 같거나 비슷해지기 때문에 국외음인 지읒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러한 변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러한 변동을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명사 밭 뒤에 자, 여기 이랑이 붙었는데요. 이때 이랑은 우리가 조사입니다. 조사.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는 밭이랑 논을 샀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이랑은 밭과 논을 연결해주는 접속 조사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랑이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받침 이 티읕은 같은 국외음인 지읒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밭 뒤에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자, 받침이 지금 티읕이죠? 그리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앞에서 배웠죠? 자, 받침이 7개가 아닌 다른 받침이 오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이 티읕은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는 뭘로 바뀐다? 디귿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변동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국외음화, 만약에
실질 형태에서 오면 음절의 끝소리기칙이 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이랑이라고 하는 것은 밭의 고랑과 고랑 사이를 말하는 명사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이 티읕이 발음이 되지 않고 같은 위치에 있는 디귿으로 발음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국외음화를 정리했고요. 다음으로 유음화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겠지만 국어의 좋은 방법 중에서 유음은 뭘 유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유음이라고 하는 것은 윗 잇몸에 혀끝을 대고 양쪽으로 소리를 흘려서 내버리는 소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국어의 유음에 해당하는 소리에는 리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음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변동을 우리가 유음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유음이 앞에 와도 유음이 뒤에 와도 일어나고 유음이 앞에 와도 역시 유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원래 니은은 좋은 방법상 비음에 해당하는데 이 비음 니은 앞이나 뒤에 유음 리을이 왔을 때 같은 리을로 바뀌는 변동을 우리가 유음화라고 합니다. 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니은은 좋은 방법상 비음에 해당하는데 뒤에 있는 혹은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똑같은 유음으로 바뀌는 변동을 우리가 유음화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칼 뒤에 날이 오게 되면 칼에서 받침이 지금 뭐죠? 리을이죠. 그리고 날이라는 음절의 초성이 니은인 경우에 유음과 비음이 만났죠? 이때 니은이 뭘로 바뀐다? 리을로 바뀐다. 뭐 때문에? 앞에 있는 유음 리을 때문에 두 개의 음운이 서로 같아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앞에 리을이 오고 뒤에 니은이 왔을 때 앞에 있는 니은과 똑같은 유음으로 바뀌는 변동을 우리가 유음화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리을이 이렇게 뒤에 왔을 때에도 우리가 역시 유음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도 앞에 받침이 니은이고 뒤에 유음 리을이 왔을 때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똑같이 리을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변동을 뭐라고 한다? 유음화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유음이 앞에 오는 우리가 유음화를 순행적 유음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유음이 뒤에 오는 경우를 우리가 역행적 유음화라고 합니다. 유음화는 특별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가 경음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자음을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를 할 때 예삿소리, 그리고 된소리, 거센소리가 같은 위치에서 계열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위치에 있는 기역, 그리고 쌍기역, 키읔은 각각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이렇게 계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음을 하다 보면 예사소리인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소리인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바뀌는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가 경음화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경음화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인데요. 경음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우리가 그 경음화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 혹은 음운 조건만으로도 우리가 왜 일어나는지 설명이 가능하고 조건이 주어지면 거의 100% 일어나는
변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음화도 있고 혹은 이런 경음화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유성자음 뒤에서도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는 달리 음은 조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다른 조건 때문에 일어나지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는 음은 환경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우리가 경음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인 경우에 뒤에서 예사소리가 경음으로 바뀌는 경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있고 뒤에 예사소리가 오게 되면 이 예사소리들이 전부 다 이렇게 경음으로 바뀌는 변동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시 경음화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역시 같은 위치에 있는 예사소리가 여기 보이시죠? 비읍, 디귿, 기역, 시옷, 지읒 전부 다 예사소리죠? 이 소리들이 전부 다 된소리인 쌍비읍,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 쌍기역으로 바뀌는 변동이죠. 자, 얘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이라는 음절 뒤에 밥이라는 음절이 왔는데요. 국은 받침이 기역으로 끝났죠. 그리고 뒤에 예사소리 비읍이 왔을 때 이 비읍이 된소리인 쌍비읍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런 변동을 우리가 경음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음화는 100% 무조건 일어나는 필연적인 변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굳게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디귿이고 뒤에 예사소리 기역이 오면 이 예사소리 기역이 된소리인 쌍기역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경음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밥이란 음절 뒤에 집이 왔을 때 받침 비읍 뒤에 예사소리 지읒이 오게 되면 이 예사소리인 지읒이 된소리인 쌍지읒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해 가시나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런데 이 경음화는 이렇게 된 경우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숯을 파는 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숯집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받침이 뭐죠? 받침이 치읓이죠. 그리고 뒤에 뭐가 왔나요? 자음이 왔죠? 그러면 받침인 치읓이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뭘로 발음이 된다? 디귿으로 발음이 되겠죠? 자, 이 변동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겠죠? 음절의 끝소리치를 한다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먼저 음절의 끝소리치기 일어난 다음에 받침이 디귿이고 뒤에 예사소리 지읒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숫집 요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음화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경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된 다음에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유성자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대를 울려서 내는 유성자음, 니은, 리을, 미음 뒤에서도 역시 경음화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음운 조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경음화는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음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어떻게 표준 발음으로 발음되는지를 알려주거나 혹은 이 발음과 관련된 어문 규정, 표준 발음법이나 한글 맞춤법과 함께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또 굳이 우리가 이것을 외우지 않더라도 평소에 우리가
발음 습관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경음화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감따. 감따의 경우는요. 지금 받침이 미음으로 끝난 용언 어간 뒤에서 용언의 어간 뒤에서 뒤에 예사 소리가 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예사 소리가 이렇게 된 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받침이 미음뿐만 아니라 니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을 신다 라고 하게 되면요. 이런 경우에도 용언의 어간의 받침이 니은이고 뒤에 예사 소리가 오면 이렇게 경음화로 발음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한자음인 경우에 받침이 리을이고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이 오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인데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갈도 한자음이고 등도 우리가 한자음인데요. 이런 경우에 받침이 유성자음 리을이고 뒤에 예사 소리가 왔을 때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가 리을이 관형사형 전성어미이고 뒤에 예사 소리가 왔을 경우에 이 경우는 우리가 100% 일어나는 경음화입니다. 혹은 우리가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인 경우에도 역시 그 내부에서 우리가 경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할수록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 리을 수록 자체가 하나의 어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리을 뒤에 이 시옷, 예사소리 시옷이 왔을 때 이 시옷이 된소리인 쌍시옷으로 발음해서 할수록 요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음하는 우리가 음운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음화가 있고 음운규칙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앞 말이 유성자음으로 끝났을 때 일어나는 경음화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받침이 비읍, 디귿, 기역 뒤에서 오는 뒤에서 예사 소리가 왔을 때 일어나는 경음화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첨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운 변동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때는 교체, 첨가, 축약, 탈락으로 분류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첨가라고 하는 것은 음운과 음운 사이에 다른 음운이 첨가, 더해지는 변동을 우리가 음운의 첨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첨가가 일어나면 음운의 개수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한여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어요. 그럼 이건 지금 음운의 개수가 몇 개죠? 한번 세볼까요? 히읗, 아, 니은, 반모음 이, 리을, 미음이죠? 그러면은 8개입니다. 그런데 이 한여름을 발음하면 한여름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음운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히읗, 아, 니은, 반모음 이, 리을, 자, 미음이니까 몇 개인가요? 9개가 되겠죠? 그러면 변동 전과 변동 후를 비교했을 때 음운의 개수가 늘어났죠? 자, 그리고 한의 받침 니은과 여름의 초성, 반모음 이 사이에 니은이 생겨났죠? 따라서 우리가 한여름을 한여름으로 발음하게 되면 음운의 변동 중에서 우리가 첨가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국어의 첨가에는 두 가지 변동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니은 첨가가 있습니다. 자, 니은 첨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변동인데요. 자, 앞에 형태소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받침이 있어야 된다. 받침. 자, 앞말, 앞 형태소가 받침이 있고 뒤에 오는 형태소가 반드시 뭘로 시작해야 된다?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것도 중요해요. 실질 형태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요 사이에 니은이 첨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변동 전과 변동 후를 비교했을 때 니은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 변동은 첨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동을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자, 얘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자, 색이라는 형태소가 있고요. 그리고 연필이라는 형태소가 있죠. 그럼 연필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필기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연필이라는 말은 실제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필은 실질 형태소고요. 자, 이 연은 무슨 모음이다? 연은 이중모음이죠. 반모음 2에서 시작해서 반모음 2에서 시작해서 반모음 2에서 시작해서 반모음 2에서 시작해서 단모음 어로 끝나는 이중모음이죠. 따라서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이 받침의 기역과 반모음 2 사이에 뭐가 첨가가 된다?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변동은 니은 첨가에 해당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급행이란 말과 열차란 말이 결합을 했을 때 열차도 역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운송수단이죠. 실제 대상이 있어요. 실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열차도 역시 뭐다? 실질 형태소다. 그리고 역시 여도 반모음 2로 시작하는 말이니까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겠죠? 그러면 이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일어나니까 일단 급행에서 이 비읍과 히읗이 합쳐지면 축약이 일어나서 급행, 이렇게 발음이 돼요. 자, 그러면 급행에서는 받침이 이응으로 끝났고 뒤에 열차가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죠. 받침이 있고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따라서 이 받침 이응과 반모음 사이에 니은이 첨가가 돼서 실제 발음은 급행열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이 첨가가 됐으니까 역시 니은 첨가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는 조건만 주어지면 무조건 일어나는 필연적인 음운 변동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첨가 중에 반모음 첨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모음 첨가라는 것은 단모음, 단모음, 또 그 뒤에 단모음, 이렇게 단모음이 이어졌을 때 이 둘 사이에 반모음 2가 첨가되는 변동을 우리가 반모음 첨가라고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단모음, 앞에 있는 단모음이 이나 외로 끝나는 경우에만 우리가 표준 발음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꽃이 피어라는 우리가 이 음절이 있는데요. 이 피어는 첫 번째 음절이 모음 2, 모음 2로 끝났죠? 단모음 2로 끝났고, 그리고 뒤에 단모음 어가 왔어요. 그런데 이걸 발음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피여로 발음한다는 거죠. 자, 이거의 표준 발음은 뭐다? 원래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서 피어가 돼야 한다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이와 어 사이에 반모음 이를 넣어서 여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반모음 이가 들어갔으니까 이 변동을 우리가 반모음 첨가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앞에가 모음이 뭐로 끝났죠? 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어와 피여를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의문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하나, 둘, 셋. 여기는 3개고요. 여기는 의문의 개수가 4개니까 의문의 개수가 늘어나는 변동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되어가 되여로 발음되는 것도 앞말이 지금 단모음 외로 끝났고 뒤에 단모음 어가 왔을 때 요 사이에 반모음 이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표준 발음은 되어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되여도 역시 우리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집이 5가 지금 우리가 있는데요. 이때 집이 5는 이 5가 지금 연결음입니다. 연결음이. 그러면 우리가 집이 같은 경우에는 단모음 2하고 5 사이죠? 그럼 원래 이 말의 표준 발음은 집이 5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집이 요로 발음한다는 거죠. 그러면 단모음과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 2를 넣었기 때문에 이 변동은 반모음 첨가에 해당하는데 앞말이 지금 모음이 2로 끝났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역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줘서 두 개의 발음 다 표준 발음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웠던 변동은 우리가 교체 중에서 3가지를 공부했네요. 국외음화, 유음화, 경음화를 공부했는데요. 국외음화라고 하는 것은 치조음, 디귿, 티읕 다음에 이나 반모음 이가 오게 되면 그리고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한 말이 형식 형태수인 경우에 앞에 있는 치조음, 디귿, 티읕이 국외음,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변동을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다음 유음화라고 하는 것은 비음, 니은에 앞이나 뒤에 유음, 리을이 오게 되면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바뀌는 변동을 우리가 유음화라고 하고요. 경음화라고 하는 것은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바뀌는 변동인데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음은 규칙으로 혹은 음은 환경만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이 가능한 경음화. 그래서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이고 뒤에 예사소리가 왔을 때 된소리로 바뀌는 경음화가 있었고요. 유성자음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변동이 있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음은 규칙만으로 혹은 음은 조건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경음하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음 우리가 첨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첨가라고 하는 것은 음운과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첨가되는 변동을 말하는데 첨가가 일어나면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첨가에는 2가지 변동이 있는데 니은 첨가와 반모음 첨가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라고 하는 것은 앞말에 앞의 형태소에 받침이 있고 반드시 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이 두 말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는 변동을 우리가 니은 첨가라고 하고요. 반모음 첨가라고 하는 것은 단모음과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 이가 첨가되는 변동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앞모음이 이나 외, 단모음 이나 외로 끝나는 경우에만 표준 발음으로 우리가 인정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교체와 첨가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운 변동들은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표준 발음에서 인정되는 음운 변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배운 변동들을 다음 시간부터 실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